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과 건강연구소의 정재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고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절반이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입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다고 말하지만 매년 3,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김득수 씨, 질병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었던 이복자 씨,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매일이 전쟁 같았던 이한철 씨.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70세 김득수 씨는 2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조용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었고 모두 외지로 일찍이 상경해 직장을 잡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볼 뿐 가족이라는 유대는 늘 형식적인 산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용돈을 보내오고 손주들 얼굴 보면 짐깐 동안은 즐거웠지만 언제나 두 내외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병을 알고도 제때 병원을 찾지도 않은 결과가 담도암이라는 암에 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식사도 대충 김치에 밥이나 말아먹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처음엔 그냥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두통이 잦아지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의 노래 교실에 초대받은 것이었죠. 처음엔 그저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일주일에 2번씩 꼭 갑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후 김 씨의 혈압은 안정됐고 식사와 수면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연결이 몸의 회복을 이끈 겁니다. 65세 이복자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지면서 외출을 점점 줄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고 집안에 갇힌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실 가는 도중 넘어져 병원에 실려가 한 달 이상 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날 아들의 잔소리와 며느리의 눈치 때문에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그저 집안에서의 생활 패턴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예전의 제가 아니더라고요. 살은 찌고 혈당도 올라가고 이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했어요. 체념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혈당은 더 높아지고 무릎 통증은 악화됐습니다. 마음의 우울은 몸의 병을 키웠던 겁니다. 이복자 씨의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옆집 이복자 씨의 친구가 찾아 온 것이 엄청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예전의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혈색이 돌고 세련된 옷이며 액세서리가 젊은이 못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은 언제 생겼어? 연이어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마저 가빠움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자랑은 끝이 없었고 복지관의 스타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의 불편한 사연을 듣더니 방법이 있다며 먼저 복지관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동네 걷기 모임에 함께 나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전부 팔팔한 노인들만 있는 것 같았고 너무나 창피해 일단은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기로 마음먹고 실천을 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사람들이랑 웃다 보니까 걷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같이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지금은 혈당이 안정됐고 무릎 통증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움직임과 관계의 회복이 몸과 마음을 모두 살린 겁니다. 결국 석 달 후 이복자 씨는 친구와 함께라면 모든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밥맛도 좋고 혈색도 좋아지고 검버섯도 색이 연해지고 무엇보다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예뻐졌다는 소리에 옷도 자주 사게 된다며 은근히 몸매 자랑도 하게 되었습니다. 67세 이한철 씨는 자식들과의 금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은 잦았고 결국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평소에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살았던 이한철 씨는 사업을 정리한 후 점점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왔고 자녀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자식들과의 관계가 잘 흘러갈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잠은 안 오고 속도 쓰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지역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호흡법과 명상을 배우고 차분히 대화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후 불면증과 위염은 크게 완화됐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립과 고독은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약 35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고립과 고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잉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뇌를 손상시키며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누군가와 통화하기, 하루 20분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이기, 감사일기나 명상으로 마음의 균형을 잡기, 혼자가 아닌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 경로당 등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지자체의 복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한라인 129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면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 후반부는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대화, 작은 모임 참여가 당신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용기부터 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